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요즘 들어서 한국 증시만 소외된다. 한국만 안 좋다. 자, 문정부 때문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죠. 사실 이제 역행해서 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글로벌 경제랑 이제 글로벌 다른 데 보면 문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30%인가 해서 22%인가로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낮추고 다 이렇게 세금을 낮추고 부양 정책을 펴는 데 반해서 한국은 거꾸로 이제 법인세를 올리고 이게 정확한 이 수치는 제가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적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제 그러니까 반기업 정책이라 그러죠. 반기업.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반기업 정책을 이어나가게 되면 정부가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기업 경쟁력에서 처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염려를 하는 거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시장이 이렇다. 요런 데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 증시들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거의 이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각각 그 나라의 이슈라든가 악재라든가 등등 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연동이 되었다가 왜곡이 되고 또 괴리를 메우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보면 한국 증시 팔고 미국 증시 사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돈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를 팔아서 내가 만약에 미국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산을 팔아서 한국에 분배를 해야 되고 요런 지금 거꾸로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치에 대한 왜곡 흐름은 메워진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왜곡 흐름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싸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요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이 항상 왜곡 흐름을 만들어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19년도 12월 4일 수요일 날 이제 제작을 했던 이제 어저께 제작을 했던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미국, 독일,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왜 한국만 왕따가 되냐? 자, 과거에 보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발이었죠.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쉽게 말하면 가계대출이 터진 거죠. 이 가계대출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도 빠지고 이건 이제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도 자 폭락이 나왔고요. 대만도 폭락이 나왔어요. 자, 한국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다 폭락이 나왔는데 반등할 때 보면 어때요? 이게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 증시가 연동돼서 같이 빠졌잖아요. 이게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이 들어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국 증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올라올 때 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경제가 먼저 올랐어요. 기업들이 돈을 더 먼저 벌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은 어때요? 자, 절반밖에 못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올 때 이 빠졌던 폭의 절반밖에 못 올라와요. 한국은 자,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지금 환율 혜택을 너무 보고 있잖아.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겠어. 환율 조작하지 마.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을 공격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 분쟁 이슈처럼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은 미국에서 터졌는데 우리는 과하게 빠졌어 하면서 먼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야, 환율에 대해서 니들이 조작을 했다. 그래서 니들이 경제가 우리보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어때요? 한국은 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의 이익의 상승이 없이 쉬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 미국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과 관련 없었던 나라인 독일과 대만은 야, 한국 니네들이나 우리나 뭐 그게 그건데 야, 왜 니네들만큼 우리는 오르지 못했어? 왜 니들만 올라 하면서 독일 증시와 대만 증시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자, 환율 조작국 요 부분이 지정을 받고 하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반사수혜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대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야, 2013년도부터 막 유럽 리스크가 불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영국이 유럽에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뭐고 하니까 영국이 이대로 못 살겠다면서 브렉시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15년도에 또 리스크가 옵니다. 다 같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2015년도에 리스크가 온 다음에 어때요? 야, 우리가 그동안 환율 조작국 지적받고 뭐 하면서 너무 못 올랐어 하는데 반도체가 여기서 도와줍니다. 그동안에는 PC하고 뭐라 그래야 돼? PC 수요, 모바일 수요만 있었는데 새로운 서버 수요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야, 빅데이터를 관리할 이 서버를 확충해야 돼. 자, 앞으로 이 서버가 또 증가할 부분들은 어때요? 그건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버 수요가 생기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초호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죠. 이때 2015년도 이후에 한국 증시가 강하게 움직일 때 거의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당연히 가장 강한 축에 속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옵니다.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다시 와요. 그런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까놓고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는데 파이트를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파이트를 했는데 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다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어디야?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같이 빠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50조를 벌다가 갑자기 이게 7조로 내려가. 이익이 50조가 나오다가 삼성전자가 50조가 나온 게 맞나? 잠깐만요. 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50조가 아니고 40조. 얘기를 잘못했네요. 50조가 아니고 40조. 40조 순이익을 내다가 야, 7조가 아니고 20조를 벌어. 이거 뭐야? 반토막이네. 한국은 반도체 지수가 지수의 3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작살났구나.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데 대만 증시는 어때요? 야, 이거 까고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는 니들만큼 아니야. 우리는 보니까 니네는 마이너스 50%가 빠졌잖아. 한국 니네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졌어. 그러면서 먼저 회복해서 또 신고가를 만들죠. 그리고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자동차로 먹고 사는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수출 비중이 높지만 자, 수출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빠질 때 박스권을 던지는데 야, 이거 미중 무역 분쟁가 따지고 보니까 당장은 중국 니네들이 타격이 크지. 우리는 뭐야? 니들 걸 사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타격이 얼마 없어. 하면서 미증시는 가는 거죠. 이 구간에 중국 증시는 많이 빠졌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자, 5G의 수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자율주행이 넘어가는 구간부터 앞으로 5년이나 있다가부터 이제 가장 핫한 그런 구간이 될, 뭐라 그래야 되지? 그쪽에 이제 산업 기반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대만 같은 데는. 한국은 어떨까요? 자, 5G가 뭐예요? 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AR을 어떻게 하고, 뭐 VR 시장을, 그러니까 이 서비스, 빠른 속도로 인한 이 서비스로 자율주행도 해고, 뭣도 해고,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버 수요가 또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서버 수요가 40조까지 이 서버 수요로 인해서 뭐 마진이 50%씩 나오면서 반도체 초황으로 이제 뭐 40조가 나오고 뭐 했는데, 이게 20조로 빠졌는데, 이게 다시 40조를 넘어가는 구간에 나올 수 있느냐. 요거를 딱 보면 뭘 딱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데이터 서버 수요는 또 폭증을 할 건데,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막 진행을 하려다가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싸우고 하면서, 자, 투자가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초호황의 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다시 이제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진행이 될 때, 중국의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투자를 충분하게 진행을 못 해놨으니까.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런 데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초호황이 진행이 되면서, 40조가 또 넘어가고 이런 구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한국 증시가 2020년도부터는 가장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5월달까지, 자, 반등이 이제 다음 구간에서 보면, 자, 독일, 대만 같은 경우랑 한국이랑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5월달에 나옵니다. 자, 1월달부터, 자, 4월달까지는, 자, 반등이 진행이 됐어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반등이 진행을 되는데 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진행이 됐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진행이 되다가, 5월달에, 야, 이거 협상 안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5월달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증시가, 이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반등이 진행되다가, 먼저 이 고점을 돌파한 독일 같은 경우는, 야, 미중 무역 분쟁이랑 우리랑 뭔 상관인데, 그러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구간에 어때요? 자, 대만이랑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직접적인 타결이 있으니까, 자, 5월달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본 수출 규제.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일본도 이제 거들어요, 여기서. 자, 반도체 밸류체인이 붕괴된다 뭐 한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제 빠지는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대만이랑 독일은, 야, 한일 무역 분쟁 그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만 붕괴시키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가 타격이 있는데 하면서 독일하고 대만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 그래도 이게 밸류체인은 붕괴시키지 않아도 일본이 우리나라는 견제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살짝 터치만 해주고 다시 내려오는데, 요거는 또 뭘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11월 달부터 내려오는 거는, 야, 이거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노이즈가 또 나오는 거죠. 자, 5월 달에 여기에서 나왔던 노이즈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만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미국도 살짝 밀리고 뭐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짧은 템포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냐. 보니까 12월 달에 양도세 이슈도 있네. 한국은. 양도세 한도를 이제 뭐 낮추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준 부분들이 있고, 뭐, MSCI. 이거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다 비중을 줄여서 중국 A주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람코가 상장을 하니까, 이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뭘 팔아서 가야 되는데, 자, 한국하고 대만 지금 안 좋은데 좀 팔자. 그래서 요거 먼저 사자. 요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최근에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를 놓고 보면, 야, 미국 리스크로 같이 빠졌는데, 이게 미국 리스크다 보니까 어때요? 자, 미국은 많이 못 올라가고, 한국은 많이 올라가죠. 유럽 같은 데는, 야, 그래도, 미국 리스크에, 이제 뭐, 그리스라든가,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 흔들리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유럽 전체 리스크로 인해서, 이머징보다는, 조금 더 둔화 흐름이 나왔고, 대만 증시도 이제 같이 따라 움직였고, 자, 환율 조작국, 뭐 요거 나오면서, 자, 중국과 한국은 소외가 되고, 그런 구간에 이제 대만이랑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나오면서 한국의 타격이 가장 크다! 라고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이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외 구간을 미국은 안 겪었습니까? 미국이 요 구간에 이런 소외 구간을 겪었잖아요. 한국 증시, 뭐 대만 증시, 독일 증시 다 올라오는데 미국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고 막 이래. 결국은 지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2008년도 리스크를 메워가는 구간이 미국은 2014년도에 나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강했어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게 미국은 2014년도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 한국 증시보다 강한 흐름이 진행된 거는 한 2, 3년뿐 아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소외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 미국이 훨씬 많이 올라온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서 미리 땡겼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오다가 여기서 점프를 해놓고 여기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4차 산업이 입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거죠. 4차 산업은 어차피 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이거 4차 산업이 여기서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럼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SK텔레콤 우리나라만 봐도 SK텔레콤이 KT고 5G 뭐 기지국이니 뭐니 설치한다고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야 이거 가만 보니까 5년 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가 대박일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먹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먹자. 그쪽에 대해 이제 막 투자 계획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 시스템 반도체에서 자 이미지 센서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아. AI하고 이미지 센서가 있는데 AI는 보니까 이게 구글하고 걔 누구야? 알파벳. 아, 구글이 알파벳이구나. 아마존. 그리고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AI 쪽에서 사활을 걸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경쟁하려면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자, 이미지 센서는 가만 보니까 소니 만만하거든. 자, 소니가 점유율이 50%인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20% 정도 돼요. 아, 이거 조금만 끌어올리고 하면 기술력은 우리가 앞섰다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겠어. 자, 이쪽에 투자해. 하고 삼성이 이미지 센서 쪽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에 있는 이제 뭐 이걸 무슨 플레이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의 투자들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못 올라올 뿐이죠. 뭐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인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 이제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주가는 가치랑 연동해서 간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줬어요. 그걸 딱 보면 나옵니다. 자, 한국이 2007년도에는 70조를 벌었는데 이게 버블이었어. 이때 지수가 2000포인트 갔으니까. 자, 버블이 밸류체 이제 밸류 한국 평균 밸류에 생각을 해서 계산해보니까 30% 정도가 버블이었어. 그러니까 빠질 때 많이 빠져. 자, 이때 40조 벌었어요. 그러니까 40조 벌었으니까 800포인트. 적정 가치 구간까지 맞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100조를 벌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가 100조야. 그러다 2017년도에 서버 이거 나오면서 130조, 150조 벌어. 130조인가 135조인가 기업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딱 2700포인트인데
그러면 130포인트면은 2600에서 2700까지 가야 되는데 2600까지만 갖다 밀렸잖아. 그리고 나서 올해 2019년도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자 90조 중후반 나올 것 같아. 95점에는 이거 지수로 환산하면 자 1900포인트. 자 하단 찍었을 때 1890인가 딱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야 이게 못해도 110조는 나오겠어. 110조면 2200포인트인데 최근에 보니까 아니야 야 120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반도체는 좀 죽었는데 다른 쪽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 막 2차전지도 살아나고 2020년도에 디스플레이 쪽도 살아나고 뭐하고 하면 야 이거 120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400포인트죠.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야 120조가 아니고 이거 보니까 200조 벌겠어. 그럼 4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아니야 야 150조 벌겠어. 그럼 3000포인트 가는 거고.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가 항상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중간중간 이런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버블. 요때는 어때요? 미국이 요때는 자 금융위기, 미국발, 모기지 뭐 이거 사태 보면서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갔겠죠. 이때 밸류 체크를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 밸류 체크 해본 것처럼 미국 증시를 밸류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엄청난 저평가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주가는 항상 이렇게 기업 가치에 따라서 연동된다는 부분들을 역사를 공부하면 보여요. 그럼 딱 보면 지금 보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싸 비싸. 자 주가는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추정치들을 보니까 야 한국이 기저효과가 계속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요런 것들이 여기저기 리포트도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 상황이. 2020년도에는 한국이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자, 한국 산업 구조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산업 기반 그런 쪽들이 돈을 올해보다 훨씬 많이 벌 거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저는 2018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이제 지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이제 퍼라든가 뭐 밸류 체크를 해보면 대만 독일 증시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퍼가 한 13배에서 16배 되겠지 뭐. 자, 미국은 지금 18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퍼가 지금 얼마라고? 11배잖아. 그렇죠? 자, 대만 중국보다는 한 30% 싸고 미국보다는 한 뭐 50% 이상 싸겠네. 그러면 이걸 팔아갖고 지금 이걸 사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싼 걸 팔아갖고 비싼 걸 사는 소리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이거 왜곡 흐름이 뭐예요? 자 얘네가 소외됐던 거를 지금 X표를 쳐보면 자 우리나라가 움직였고 소외됐죠 미국은. 자 움직였고 우리나라는 소외됐어요. 자 움직였고 이때는 다 같이 움직였죠. 여기에서는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죠. 항상 소외된 다음 어땠어요? 그 다음 가장 강하다고. 항상 소외된 다음 어땠어요? 그 다음은 가장 강하다고. 우리나라 소외된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놓고 역사를 분석해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 똑같이 가잖아요. 자 2001년도부터 2003년도,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 2003년도부터네요. 2003년도부터 자 2007년도까지는 다 같이 올라갔고 자 2008년도에는 다 같이 빠지고 결국은 2009년도부터는 자 여기까지 2017년도까지 다 같이 올라왔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또 이제 다 같이 빠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만 못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따라가겠지. 지금 딱 물어보면 딱 질문을 딱 던져보면 돼. 4차 산업이 끝나냐? 주변에 로봇 돌아다녀? 막 드론 날아다녀?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율주행차 막 돌아다니나?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거 시작되면 기업들이 이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문을 해보면 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구간들은.
자, 독일이랑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독일, 대만보다 자, 한국이 소외되는 거. 야,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문제인데, 야, 지금 너 봤냐? 그런 소리는 보고 하는 소리야? 야, 일본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국만 왕따잖아 지금. 야, 일본 수출 규제 요즘 뉴스 보고 뭐하고 하니까 일본이 더 손해가 많다는데 왜 한국만 왕따냐? 자, 일본에서 소재를 팔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벌어. 10조를 삼성에다 팔아. 삼성. 자, 이 10조를 갖다가 100조를 만드는 일을 해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손해보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0%만 손해본다고 치자고요. 그럼 한국은 10조고 얘네는 5조야. 이게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게? 일본 수출 규제로 이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 일본이랑 싸워갖고 이게 장기화 되면 한국은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본은 일본이 손해가 더 크겠죠. 왜? 하청업체가 본사한테 가갖고 야, 나 니들이랑 거래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납품하는 거 니들한테 안 줘. 니들 지금 우리 것만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니네 피해본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본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냥 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사주다가 나중에 다 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 그게 심하니까. 일본은 지금 갑의 입장이 아닌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일본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리스크가 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은 가고 한국은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그럼 보잔 말이에요. 뭘까? 자, 미중 무역 분쟁. 미국에 이제 10월 달까지, 자, 6월부터 10월까지 2018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 한국만 빠졌어요. 일본은 왜 안 빠졌을까요? 자, 얘는 기축통화 갖고 있다고 안 빠졌다고. 야, 미국하고 일본, 유럽은 기축통화야. 그러면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때요? 12월 달에. 우리는 10월 달에 미리 빠졌어, 임마. 자, 그래서 우리는 가치 반영을 다 해놨단 말이야. 선반영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선반영 안 해놓든 니들이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많이 빠지죠. 봐봐요. 12월 달에 한국이 안 빠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덜 빠질 때는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빠질 때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국은 망했다. 한국은 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어때요? 야, 미국이 이게 많이 빠지니까 미국에서 야, 미중 무역 협상 이딴 거 필요 없어. 중국 니들 함부로 까불면 끝까지 때릴 거야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타격 있겠는데? 그만 우리 협상을 하자 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반등이 나온 거죠. 그때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5월 달에 야, 미중 무역 좀 이제 반등 좀 나오고 하니까 어때요? 야, 우리의 체력은 견고하다. 너네 다시 까불지 마 하면서 또 트럼프가 연병하니까 또다시 같이 빠지죠. 그러다 이제 올라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어쩌니 하면서 지소미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월 달까지 또 노이즈를 만들어줘요. 야, 수출 규제 덩치 한국의 타격이 커. 일본 니네가 타격이 커. 언론에 보면 맨날 이딴 게 나오는데 이딴 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일본 수출 규제 요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방송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스탠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일본이 무너뜨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일본은 우린 기축통화야. 우린 기축통화라서 작년에 보면 12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 니들은 기축통화가 없어서 덜 빠졌잖아. 미리 빠졌다고. 우리는 12월 달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리 올라갈게. 그리고 북한 노이즈까지 또 나오고 있죠, 한국은.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고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렇게 왕따가 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자, 4차 산업 때문에. 이게 4차 산업이고 4차 산업 할아버지가 있다 그래도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버블이 극심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여기서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는 솔직히 살짝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뭐 큰 폭으로 하회되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서 버블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크게 입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진행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왜? 뭐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자 지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상한 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금리 정책을 1억을 빌려줘요. 2년 후에 9,500만원만 받아요. 지금 1억을 빌려주는데 2년 후에는 돈을 덜 갚아도 돼. 지금 우리는 어때요? 대출 뭐 돈 빌리고 뭐하고 하면 뭐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면 2년 후에 뭐 이자 쳐갖고 무슨 뭐 1억 500만원이든 1억 1000만원이든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을 빌리면 9,500만원만 갚으면 되는데도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뭐 큰 부분들은 이제 뭐 복지 부분들이 있겠죠. 유럽이 이게 이제 뭐 복지가 잘 돼 있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크게 성장이고 뭐고 관심을 안 갖는 거야. 나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약간 사회주의 체제로 반사회주의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구하진 않다 보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경제가 후퇴되는 흐름으로 가니까 요걸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런 금리 정책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 정책도 펴고하면서 경기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전 세계가 따라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요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소외받고 있다. 근데 그 소외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받았는데 이게 미래를 보잔 말이야. 내년이고 2020년이고 2020년, 21년, 22년은 또 모르죠.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이제 대선 뭐 해갖고 재선 성공하고 뭐하고 하면 뭔 일이 또 나올지 또 뭐 트럼프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뭐 물갈이가 돼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등장하면 또 어떤 뭔가 노이즈가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르는 거지만 2020년도에만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2020년도에만 봐도 이 괴리율은 다 메우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다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 중에 좀 덜 가고 더 가고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덜 갈 때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덜 갈 때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좀 소외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만이랑 독일 같은 데는 별로 소외된 적이 없네. 항상 중간은 했구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이게 소외되고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소외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큰 흐름이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라는 게 지금 막 얽혀 있어서 이게 따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은 좀 많이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2018년도 2월부터 2018년도 10월 자 관세가 부과되고 한 거는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 관세 부과 지속 뭐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충격이 있었고요. 이 회복하는 기간이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다고 보는 건데 2018년도 12월 달에 보면 야 이거 보니까 미국은 그동안 야 니네는 그렇게 뭐 주가를 보면 보여준다. 트럼프가 맨날 트위터에다 그런 소리 썼단 말이야. 중국 니네 증시는 작살나고 있는데 우리는 견조하다. 왜 그럴까? 우리의 경제는 탄탄하고 니들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막 이러면 손자 꼴값 떨다가 12월 달에 야 우리도 빠지네. 알았어. 우리 그럼 이제 화해하자. 중국아 이제 그만 협상하자 하니까 자 글로벌 증시가 또 이제 야 협상 안 된다. 그러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 메우고 뭐하고 하다가 갑자기 5월 달에 또 미국이 야, 우리 이제 회복될 만큼 됐어. 증시 반등했어. 근데 중국 니들 보니까 너무 까불더라. 그만 까불어. 우린 여력이 있고 니들은 아니야 하면서 또 저 팰라 그래. 또 때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빠지고 뭐하고 하는데 갑자기 19년도 6월 달에 야, 이제 달려볼까 딱 하고 있는 시점에 5월 달에 협상이 안 될 거다 그랬다가 또 다시 협상 이야기가 나오죠. 협상이 안 될 거라 그랬다가 다시 협상 얘기가 나오죠. 6월 달에 이제 달려볼까 하는데 갑자기 7월에 일본이 갑자기 야, 니네 수출 규제 할 거야.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아니구나. 그 뭐야. 강제징용. 요거를 이제 빌미로 잡아서 역사를 꺼내들고,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 니네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일본이, 지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같이 빠지다가, 아이고, 죽겠다. 근데 2019년도 9월 달에 갑자기, 지나고 보니까 일본 수출 규제 별로 없네? 그러면서 올라가려니까 갑자기 또 11월에 트럼프가 갑자기 그럽니다. 야, 중국 니네 1단계 협상 도장 안 찍으면 12월 달에 관세 부과한다. 야, 북한 니네 그러다 공격 옵션 사용한다. 북한 불바다 만들어버릴 거야. 까불지 말고 대화하자. 이러면서 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20일 연속 무슨 뭐 역사적인 연속 매도해갖고 사상 10년 만에 최대 4년 만에 최대. 웃긴 게 뭐예요? 자, 18년도 10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11년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죠.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도 무슨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단기 낙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월 6일 날 이런 뉴스 나오면서 여기가 또 단기 바닥이었어요. 이번에도 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 뭐예요, 이거? 자, 한 번 속았습니다. 2번 속았어. 자,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이거 3번 해도 속아야 돼요. 다음에 또 나오면 또 4번 해도 속아. 5번 해도 속아. 이런 거 속아서 이때마다 손절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계속 할 거면. 아니면, 그냥, 에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다 던지고, 투자라는 거를 이제 내 인생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든지. 그게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마다 기회다. 단기적인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장기적인 기회가 잡힌다. 장기적인 기회가 잡히면 어때요?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0월에는 뭐였어요? 2019년도 안 좋을 거다. 2018년도 10월까지는 이런 부분이 반영해서 많이 빠졌던 거고. 자, 19년도에는 뭐예요? 자, 안 좋은 걸 확인하면서 자,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2020년도부터 뭐예요? 좋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장기적인 추세가 또 시작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20년도에 트럼프가 갑자기 시진핑이랑 야, 우리 악수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자, 아베 문재인, 자, 악수하자. 증시 헐헐. 그쵸? 기업들이 이익도 늘어나는 구간에 이런 부분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구간들이 다 없어져 버려. 계속 싸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블은 없는데 지금보단 낫겠죠. 그럼 지금보단 남은 조금 가는 거고, 버블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많이 가는 거죠. 한국, 중국은 그동안 못 오른 거 따라가야지 하고 2020년도에는 불을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자, 역사를 언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그 구간에 자, 증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우리나라만 항상 소외되고 왕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 동그라미 친 요런 구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았어요. 가장 많이 올라갈 때도 있으면 어때요? 가장 못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 당연히. 어떻게 항상 계속 좋기만 해. 그럼 굉장히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 지금은
야, 지금 대만 거 살라니까 조금 애매하고, 독일 거 살라니까 조금 애매하고, 아,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비싼 축인 것 같아. 야, 한국은, 이거는 싸네. 요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 요런 개념이. 한국은 가장 싸네. 별표 3개. 9구간에 한국 다 팔아서 미국 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데 역사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고 항상 예외의 경우가 없었어요. 그 예외가 생기는 왜곡 흐름이 발생할 때는 뭐예요? 왜곡 흐름이 발생할 때는 항상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럼 이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왜곡이 발생하면 괴리가 발생해. 이 괴리는 뭔 말이냐면 가치와 주가는 연동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연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곡 흐름이에요. 이 왜곡 흐름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싼 구간에 놓여있는 구간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똑같은 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가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큼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요 상승폭이 맞아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만 소외됐다. 자, 비관론에 휩싸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스탠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시그널을 얻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소외된다고 지금 좌절해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회원분들은 계좌 잘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한 것보다 훨씬 지금 수익 중인 분들은 지금 구간에 주식 투자 시작한 것보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약손실인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약손실이 찍혀있는 회원분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장이 돌아가면은 수익이 크게 쌓이는 구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왜곡 흐름이 발생하면서 저평가가 절대 저평가로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괴리가 메워지는 구간들이 나오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도 어때요? 1200원까지 가고 이거 1230원 막 넘어가고 했을 때 환율 야 달러 사자 해갖고 막 달러 겁나 팔고 막 TV에서 광고도 이빠이 나오고 지금은 한국은 끝났으니까 달러 사야 돼 하면서 엄청 광고 때렸는데 이거 갑자기 조금 지나니까 1150원까지 떨어지고 하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나 보다 했는데 지금 또 이제 1190원까지 다시 오니까 또 기대감이 살아나죠. 야 이거 1200원 넘어가고 우리나라 이거 작살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도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50선까지도 저는 내려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요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증시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달러 그리고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자, 환차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20년도에 미국 전망과 한국 전망을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에서 다 발표한 걸 봐도 한국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좋다는데 외국인들 왜 팔어? 지금 외국인들 파는 물량들이 장기 물량이 나오는 게 이게 장기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기 물량은 그냥 차곡차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요로 옮기고 쩔로 옮기고 하는, 단기 물량들만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